앞서 이동현 대표님하고 오늘 시장 분석할 때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실적이 잘 나오고 저평가된 종목을 접근하는 게 답이다라는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게 계속 금리 인상 시기 내내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금리 인상 시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유일하게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대안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 그러다 보니 카카오그룹주가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손, 러브콜을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주에도 대표주로 떠오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카카오그룹에 대해서 김진만 팀장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성장주들이 지금 많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게임주 그리고 이러한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그룹주처럼 인터넷 업종 관련주로 꼽아볼 수 있거든요. 카카오는 그전에 이미 규제 때문에 한 차례 매를 맞은 상황에서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까지 더해졌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사실 실적이 안 나오는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네, 실적이 잘 나오긴 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때 왜 이제 기술주가 부진을 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이제 주식 쪽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좀 예금이나 쪽으로 좀 안전자산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 성장주들 계속적으로 자금 유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변도 있는데 일단은 카카오의 본질을 조금 이제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네. 카카오는 이제 당연히 성장주로 이제 글로벌 IT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는 지주사 역할을 조금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상장되어 있는 자회사들이 꽤나 많고 올해도 상장 예정 중인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 이제 그 일부 연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는 지주사들의 저평가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이제 지주사들도 한 번 정도는 할인율이 너무 과도하게 적용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SK 그룹 지주사가 SK가 오르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올해도 지주사들의 약세는 계속될 것이다. 그만큼 저평가 부분은 있지만 한국 시장의 특성상 저평가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 고려해야 될 요소가 하나 더 있죠. 이제 자회사들이 계속적인 상장의 러시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수급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매출은 그래도 어느 정도 늘었지만 인건비라든지 일회성 비용들이 4분기 때 꽤나 많이 소모가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영업이익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할게요. 사실 전체적인 매출이 증가하는 건 맞기 때문에 이제 1분기 때 과연 이제 이전 영업이익을 회복하는지 여부를 좀 직접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그 본질적인 가치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했고 지금 4분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에 있어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그러면 카카오가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실적까지 땡기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계열사들, 자회사들이 다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되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주, 효자 기업이 안 나타나는 건가요? 이제 생각보다 너무 고평가를 받았죠. 이제 지금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페이나 게임즈. 카카오뱅크, 그다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수치를 봤었을 때는 이제 시가총액은 너무 큽니다. 이제 지금 가지고 당연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나오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 과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더 리스크가 크죠. 왜냐하면은 이미 고평가 받은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사실상 이제 실제 수치로 봤었을 때는 싼 게 아니다.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 고평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제 저평가들이 오히려 부가가격 받기 굉장히 좋은 거고 고평가 관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외부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재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가치는 전체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 당연히 유형자산,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드라마틱한 성장이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카카오는 네이버보다는 주가 상승세가 좀 탄력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들어보면은 실적은 잘 그래도 내고 있는데 너무나 고평가다라는 게 걸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카카오가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갖고 있는 하나의 회사들을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로 오늘 말들이 많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으로 인해서 정말 NC소프트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주가 상승이 지난 연말 하반기쯤에 좀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폭락이에요. 눈여겨봐야 될 올 한 해 또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를 투자한다면 무엇을 중시해서 봐야 될까요?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좀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빵 뜨고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상 NC 소프트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게임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출을 뽑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유의미한데 카카오 게임 일단은 한번 정말 좋은 실적을 내서 이 기반으로 뭐 P2E라는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같이 운용을 해서 이제 고점을 찍었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오딘의 매출 둔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4분기 때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뭐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제 오딘 말고 그 기타 게임들의 매출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게 좀 리스크를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의 게임으로 올해 이제 주식으로 좀 카카오 게임즈를 꼽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분명히 반등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단일 IP가 한 번 이전에 셌다는 건 정말 좋은 업데이트라든지 기타 이제 컨텐츠들이 추가될 경우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이제 단일 IP의 강점은 이제 뭐 P2E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NFT 관련 혹은 메타버스 관련 섹터를 다시 한번 타올 수 있던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시장 자체가 워낙 혼조 상태입니다. 이제 워낙 게임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기술주, IT 업종 다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전에 고점을 형성했던 기업들이 조금 리스크가 외부적으로 나오긴 저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컨텐츠가 즉 업데이트라든지 기타 컨텐츠 요소들이 얼마 정도 추가가 돼서 이전에 있던 유저들이 다시 돌아오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딘으로 그래도 네. 인식은 제대로 시켜줬고 카카오 게임즈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애니팡 같은 예전에는 그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었던 간단한 게임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다. 우리도 IP를 활용해서 잘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주가가 더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매출로 보여줘야 되고 그 외에 또 NFT와 같은 미래 먹거리를 잘 협업해서 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카카오 게임즈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손실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매수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걱정을 크게 안 하시고 네. 있거든요. 갖고 계신 분들 카카오 게임즈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지금 파는 건 좀 아쉽죠. 네, 저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그래도 다시 한번 턴할 수 있는 힘이 충분하고 이미 보여줬습니다. 이전에 보시면 차트 보시면은 사실 요때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강매수세가 동반이 되면서 11만 6천 원까지 올랐는데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7만 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만 원 이하요? 7만 원이요. 오. 7만 원 이하에서는 조금 이제 네. 담아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241선이 이제 좀 저점에서 반등할 수 있는 그래도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의 성장세를 이제 당연히 이거 개인 투자는 이제 한번 보시고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가능하시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제 신규 매수 혹은 이제 추가 매수 구간도 한 7만 원 이하에서 지속적으로 담아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로는 한 8만 6천 원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입니다. 저는 윗갭 정도는 밑갭 정도는 한 번 정도 메울 수 있는 요 라인까지는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손절가로는 따로 손절은 제시를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올해 이제 NFT나 메타버스 관련 섹터는 다시 한번 테마성 이슈도 충분히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게임주들도 다시 한번 턴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는 지금 매도하기 아쉽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7만 원 이하에서 7만 원 선에서 매수해 보자 의견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8만 6천 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보다도 지금 이 성장주의 실현 속에 걱정되는 카카오그룹주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네. 정말 이들은 카카오 게임처럼 우리가 확실한 그 흥행을 본 적도 없고 그로 인한 실적으로 보여준 적도 아직은 없는 새내기 주기 때문인데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도 보호 예수 물량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뭐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카카오페이 먼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이제 좀 임원진들이 좀 대거 매도를 하면서 이제 그 매도 이후에 굉장히 좀 물량이 많이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이 관련해서 이제 뭐 인터뷰도 진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뭐 간담회도 진행을 했는데 네. 그 간담회를 진행을 할 거면 이제 왜 팔았을지 이제 좀 얄밉긴 너무하죠. 하죠. 네. 얄밉죠. 네. 이게 자기들은 돈 벌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는 했지만 네. 사실상 그 미안하다고 해서 이제 빠진 주가를 다시 회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말하는 게 좀 이제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안 좋았다, 모럴해저드라고 하죠. 이제 사실 법적으로 이제 책임을 지진 않지만 좀 이제 도덕성으로 있어서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존재했고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카카오페이의 성장세를 좀 이제 주가를 좀 둔화시키는 가장 큰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카카오 이제 페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영업 적자입니다. 매출은 나오고 있지만 그만큼 영업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시가총액 거기에 추가적 금리 인상 시기에 고평가된 주가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존재했다는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당분간 좀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과 함께 전 저점이나 14만 원 정도 라인에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은 노려볼 만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새로 오신 대표님께서는 주식을 팔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전에 있던 대표님은 계속적으로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자리라고 하고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한 번 정도 14만 원 지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밑으로 빠지게 될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정된 카카오 대표의 경우에는 뭐 매도하지 않겠다라고는 했지만 저희는 모르는 법이니까 그죠, 네.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추후에 나올 수 있는 리스크도 고민을 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카카오뱅크는 보니까 보유소 물량이 2월 달에 또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주가 상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거의 끝자락 이제 지지선 거의 끝자락까지 온 수준인데 네. 저는 만약에 2월 초에 있을 보호 예수가 6개월짜리 보유에서 거의 3억 주 가까이 풀리는데 3억 주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사실상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사실 금리 인상 시기에 은행주나 보험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사실 주요 대출이 많이 조여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이전에 좀 있었던 매대 마진이 좀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좋다고는 하지만 인터넷 은행이란 좀 한계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카카오뱅크는 저점이긴 하지만 보호 예수 이후 추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이제 오버행 이슈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 주가 흐름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너무 큰 물량을 보고서 이후에 신규 매수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저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2월 7일에 풀리는 보호 예수 물량 이후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전에 지금 아직 한 달 정도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카카오뱅크의 주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아직 바닥이라고 논하기는 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노리신 분들이라면 자제하자. 2월 달에 나오는 보유예수 물량까지 다 지나고 나서 그때 접근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카카오그룹주 안에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봤을 때 게임즈 말고는 아직은 네, 맞습니다. 기대가. 아무래도 좀 꿈을 꿀 수 있죠. 게임주 같은 경우 이제 꿈을 좀 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좀 페이나 뱅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지고 있는 섹터 자체가 보수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또 의외로 탄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 자회사 중에서는 카카오 이제 게임즈가 조금 더 선호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올해 전망을 하고 또 그리고 올해 상장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카카오그룹을 향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은 카카오가 지난해 좀 규제로 인해서 단발적으로 좀 이슈가 좀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같이 네이버랑 일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지속적으로 상장을 해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회사를 상장한다는 건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예를 들어 자회사들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분적 가치도 희석이 되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유동성도 나눠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계속적으로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카카오는 IT 기업이지만 지주사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만큼 할인율도 많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카오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즉 자회사들이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공략을 해보시는 분들께서는 좀 탄력성이 있는 카카오 자회사들의 좀 신규 상장을 공략해보는 것도 좀 좋다는 말씀과 함께 상대적으로 조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카카오 엔터랑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 예정입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네, 이 두 종목은 그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요? 그래도 저는 이제 공모 청약은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카카오 엔터는 갖고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큰 거예요. 카카오라는 플랫폼과 그다음에 엔터라는 플랫폼이 같이 결합이 돼서 시너지가 굉장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공모해서 청약을 받으실 분들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사실 갖고 있는 사업군 자체가 좀 성장성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정도는 받아볼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성장세는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과 함께 골목상권 침해라는 그런 타이틀도 일부 규제를 받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저는 엔터가 조금 더 선호하는 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단기적으로 상장 때 일부 굉장히 좀 유동성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향후 성장세는 조금 의무심을 품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상장 예정인 이 카카오 엔터와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잠재성을 높게 평가하신 것 같고요. 카카오 그룹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지금은 뭐 규제나 고평가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잖아요. 네. 하지만 성장성은 있는 회사고 그 성장성을 가지고 투자할 만한 또 회사를 찾아보자면 네. 연결될 만한 회사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넵튠을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네. 넵튠은 이전에 뭐 카카오 게임즈랑 같이 카카오 그룹주 안에 게임주로 좀 평가가 되어 있고 이제 카카오가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해서 카카오 자회사로 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넵튠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 서비스 게임도 이제 제작을 하고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올해도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성장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돈을 투입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넵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자회사, 즉 손자회사를 통해 카카오 메타버스의 좀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 내에서 만약 카카오의 즉 브랜드 파워를 가치를 갔었을 때 가장 주가 탄력성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신규 매수하실 분들께서는 이제 매수가로는 한 23,000원 정도 제시드리고요.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는 33,000원, 손절가로는 19,000원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넵튠 목표 주가 33,000원, 손절가 19,000원으로 카카오가 갖고 있는 성장성. 그런데 카카오가 못 간다면은 관련된 넵튠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